글쎄요.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짚어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요. 또 지금 중국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포인트라면은 이 structural reform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거야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. 네. 그냥 중앙은행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structural reform이 안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potency라고 그럴 거예요. 그 임팩트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면은 한국 경제를 갖다가 볼 때 structural reform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labor mobility라든지요. 네.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.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? 그렇죠. 예.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웬만큼 돌아간다는 뜻이니까요. 네. 수출업계나 이런 쪽에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올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. 네. 또 이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프리 컴피티션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네, 그게 한국한테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볼 때. 그 금융 기업에서 또 한 포인트를 더 한번 짚어본다면은 국가 측면에서는 저희 웰스 매니지먼트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는 게 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금리 오르내리고 하는 거야 뭐 단기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오는 policy니까요.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쓰라린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좀 인듀어링한 변화가 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좀 괴롭다 하더라도 그 스트럭처럴 리폼을 하면서 네, 그 저희 경제 구조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.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. 글쎄요, 뭐 보면은 그 레이버 리폼이라는 게 레이버 모빌리티라든지요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것 들어보면은 뭐 그 farm subsidy라든지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 거 그런 쪽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인더스트리 측면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 파이낸스가 웬만큼 개발이 돼야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리얼 이코노미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를 좀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네. 글쎄요, 일단 금융허브이 되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글로벌 인력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금융 산업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죠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뭐 외국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만은 진짜 글로벌한 금융 인더스트리가 되려면은 뭐 글로벌한 워크포스가 필요하지 않나,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려면은 일단 외국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일하기 편한 그런 모든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장이 웬만큼 오픈돼 있고 웬만한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또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좀 큰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좀 도메스틱 포커스가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때문에. 그렇죠. UBS에는 각 나라 분들이 막 그럼요. 네, 저희들이 지금 오피스가 65개국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아태 지역에는 14개국에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홍콩 트레이딩 플로어에 가보시면은 완전히 UN 같아요. 뭐 한 30-40개국 직원들이 다 거기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. 네. UBS 내에서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이 한 4위 정도 됐어요. 네, 아주 큰 시장이었습니다.
근데 최근에 와서 뭐 중국이 커지고 그렇죠. 그리고 뭐 다른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시장도 열리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 웰스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도 하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한국이 거의 한 8, 9위, 거의 10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그런 것도 있는데요. 사실은 이 금융 쪽에 사실 딜 플로우라든지 그동안 뭐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면서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뭐 M&A를 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? 지난 몇 년 사이에. 그래서 그 한국 그 금융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액티비티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죠. 네. 그래서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금융 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?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real economy를 좀 더 efficient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.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그 펀딩도 제공해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은행이라는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profit making industry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금융기업, 금융산업이 조금 너무 socially responsible 한 그 펑션에다가만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나. 그러니까 결국은 profit making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. 그쪽을 갖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좋지 않을까. 네. 글쎄요,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한국 은행들이 외국에 진출해서 뭐 가끔가다 진출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하겠죠, 그렇죠? 네, 그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좀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네. 일개 지점 가서 지점만 내고 그렇죠. 교포들 상대로 그렇죠. 교포나 한국 기업들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. 사실 그 현지에 있는 그 은행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네, 그렇게 좀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게 한국 금융 산업에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 한국판 그 골드만삭스만 알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네,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뭐 1, 2년에 되는 게 아니죠. 그렇죠? 네. 10년, 20년, 30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현지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요. 네. 그 시장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배워가면서 하려면은 제가 봤을 적엔 이게 아시아에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한 시장에서 웬만큼 틀을 잡고 일을 하려면 한 10여 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20년, 30년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 금융 쪽은 덩치는 엄청나게 큽니다. 네. 덩치는 뭐 엄청나게 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국을 따라서 뭐를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제도가 워낙 다르니까요. 사실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까지 이 고객들한테 랜딩을 할 때요. 금리를 갖다가 정부에서 세트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 고객을 봤을 적에 좀 더 위험하니까 좀 높이 비싼 그 금액으로다가 돈을 빌려준다 그런 게 없이 다 평등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크레딧 애널리시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네,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라면은 그냥 스케일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지금 뭐 중국 은행 그 탑 4 뱅크의 그 순이익이죠. 그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서 스케일에서 가지고 오는 그 굉장히 큰 economies of scale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배우고 한국도 그런 무대에서 경쟁을 하려면은 몇몇 개의 은행들은 좀 덩치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제가 볼 때 자본이 일단 있으니까요. 네.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글로벌 엑스펜션을 한다 할 경우에 그냥 통째로 은행을 살 것 같아요. 외국에 있는 은행들을. 네, 네, 그런 식으로 아마 확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그 포인트가 네, 있었는데요. 제가 볼 때 이 금융 이 파생 시장이 활성화하고 더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그 금융 당국하고 그러니까 policy maker들하고 이 practitioner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요. 네, 네. 일단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대화를. 네. 그리고 이 regulator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market practice가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주시고 또 이 은행 쪽에서는 왜 이 regulation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도 느끼고요. 대화 통해서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금융 회사들이 돈을 벌고 이러는 것보다 이 시장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려면은 일단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개개인의 그 투자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suitability test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. 어떠한 투자가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상품이 적합하다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risk return profile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요.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IB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기업들의 그 액티비티를 미러해주는 그 인더스트리가 IB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잘 돼서 외국에 진출하고 펀드레이징 많이 하고 뭐 외국 회사를 산다. 그러면 한국에 있는 IB들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한국의 IB 산업이 요새 좀 힘들다 하면은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확장을 안 하고 있다.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사이클이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벗어나야 IB 산업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